틀을 깨다. 당신이 쳐둔 마음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틀과 관련해 작은 나뭇가지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힘이 세지 않은 새끼 코끼리임에도 사람들은 새끼 코끼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한 나무에 묶어둡니다. 새끼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좀처럼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끼 코끼리는 나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성장해서 힘이 세져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작은 나뭇가지를 뽑아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코끼리는 작은 나뭇가지에 묶였지만 당신은 자신이 만든 틀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못해, 무리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스스로가 만든 틀을 부수고 자유롭게 행동합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 나카지마 가오를 지음 한고은 옮김 전나무 숲에서 펴냈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달 12월을 맞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이맘때쯤 누구나 한 번은 올해 내가 어떻게 보냈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에 두고 계셨던 일들을 과감히 꺼내어 실행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그러지 못해 아쉬움을 안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겐 또 한 번의 희망찬 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출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 운이 따르는 성공의 조건 37가지 행동 법칙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성공은 운 30%와 행동 70%로 이루어지는데 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37가지 행동 법칙 중에 몇 편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운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운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운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이 책에 적혀 있는 37가지 약속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신중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운은 분명히 당신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운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끌어내서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100% 했을 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운이 마지막에 당신을 밀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 나는 그저 그랬어. 등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운이 좋은지 아닌지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운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아. 내 인생은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이 나를 사랑해준다. 운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운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서 끝나지 않고 운 좋은 일은 더욱 큰 행운을 부르고 최악의 사건이 엄청난 기회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습관으로 삼고 있는 37가지 행동 법칙들을 바꾸다, 버리다, 시작하다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이 3가지 카테고리는 운에 사랑받으려고 할 때 변화와 진화를 가져다 줄 키워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꾸다. 여전히 같은 곳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 곳에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느낌이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뭔가를 바꿀 때라는, 혹은 당신 자신을 바꿀 때라는. 고향인 시마네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세계 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뒤 상경해서 작곡가가 되고 내 사업을 하는 현재까지를 포함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만나는 사람 수의 100배, 1000배, 아니 어쩌면 10,000배가 넘는 참으로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 변하고 싶다는 소망을 얘기했지요.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뀌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정말로 바꿀 결심이 선 사람은 고민하거나 망설이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생각만 해봤자 머리카락은 그 길이 그대로입니다. 잘라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자르러 가면 되지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뀌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뀌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없애면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마음속 브레이크입니다. 그 장애물을 없애고 뭔가를 바꾸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용기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바뀌기 위한 사소한 용기가 당신에게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리셋하다. 우유를 마신 컵으로 맥주를 마실 수는 없다. 특정 상황에 얽매이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둔 사람에게 운은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상황과 감정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리셋하세요. 가오루 씨는 어쩌면 그렇게 상황 전환을 잘합니까? 뭔가 실수했을 때 고민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들도 내가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단지 그것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거나 되씹지만 않을 뿐입니다. 고민하고 되씹을 시간에 사건을 처리하고 그 후의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를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소중히 여기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지금 여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나는 아마 으악하고 소리를 지른 뒤에 한숨을 쉬거나 고민하지 않고 깨진 잔 조각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소리를 지른 순간 내 안에서는 컵이 깨졌다로 상황을 처리해 버립니다. 물론 아끼는 커피잔이라 충격을 받겠지만 한숨을 쉬거나 아우성을 질러도 깨진 잔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이 깨졌다, 깨진 것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이 깨졌다는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서져 버린 것이 물건이 아니라 인간관계였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복구할 여지가 있고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깨지기 전보다 더 공고히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거래처나 상사를 화나게 했을 때는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성의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시 대처하지 않고 꾸물거리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 안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 사과하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성의를 보이고 나면 이제 상대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바로 성의를 보이면 그다지 옥신각신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한 후에는 자신 안에서 빨리 전환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자기 전에 리셋을 합니다. 스스로 오늘 좋았던 일과 좋지 않았던 일을 생각해내고 좋았던 것은 칭찬하고 좋지 않았던 일은 반성을 한 뒤에 오늘에게 안녕을 고합니다. 그런 후에 내일은 무엇을 할까를 정하고 나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면 잠자는 사이에 뇌가 내일 할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확실히 리셋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마신 컵으로 맥주를 마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컵을 사용하든지 그 컵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겠지요. 그러니 당신도 매일매일 리셋하세요. 버리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물건, 정리하지 못한 인간관계, 마음속에 깊이 박힌 쓸데없는 감정은 모두 버립시다. 그것들 버려도 인생이 퇴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 버리다를 테마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버리다는 주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심신이 모두 깨끗해지는 생활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버리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보관해둘 장소가 무한하다면 개수가 늘어나도 불편함이 없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을 때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멜론을 보고 저 멜론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손에는 바나나, 왼손에는 사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 어느 손인가는 비워야 하는,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은 버려야 멜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줄 역할이 끝나 이제 당신 앞에서 사라질 시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자주 일하던 거래처와 이제 그다지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일절 만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과 역할이 일단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와 슬픔, 질투,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나 미련 등은 용기를 내서 미련 없이 버립시다.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최고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항상 하는 말이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나요? 라고 감탄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내가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안 돼라고 말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안 돼라고 단정짓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안 돼는 거짓 안 돼와 정말 안 돼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매우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스다라는 남성의 실화입니다. 그가 어느 강연회의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 택시로 가는데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가 심해 차가 거의 멈춰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이제는 더 이상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이 들자 그는 강연회 주최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 정체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는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매우 대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택시에서 내려 교통정체로 인해 차가 쭉 늘어선 도로를 달려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출구로 갔습니다. 평소라면 생각도 못할 방법이지만 그때는 절실한 마음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출구에서부터 아래의 일반 도로까지 걸어 내려온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강연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중에 포기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보자고 다짐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스다 씨가 이젠 안 돼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강연 시간에 맞춰 가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진짜 안 돼가 아니라 거짓 안 돼였습니다. 이 경우 진짜 안 돼는 어떤 수를 써도 강연장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때 성립합니다. 강연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안 돼라고 결정하는 것은 거짓 안 돼입니다. 결국 안 됐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한 아직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종종 사용하는 문구 중에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가 있습니다. 이제 안 돼라고 생각될 때 대개의 경우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되는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괜히 미래를 앞서서 생각해 불안과 걱정을 키우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풍요롭고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과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운 대상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두려워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뭔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된다면 우선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두려워할 일일까라고. 두려움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 고민이 되면 그 걱정스런 사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인생에서 없애버립시다. 시작하다.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용기. 뭔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시작하세요.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은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시작하면 그에 대한 화답으로 멋진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반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과 1, 1과 2 사이의 간격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0에서 1 사이의 간격은 1과 2 사이 간격보다 몇 배 이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로 향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도 같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함으로써 인생은 변합니다. 즐거움도 성공도 새로운 가능성도 서서히 열립니다.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마이너스, 즉 실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한 사람에게 줄 것은 오직 플러스, 즉 득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득점을 쌓아 올리는 여행과도 같기에 도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그저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한 사람들은 운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다음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역할을 해내다.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바꾸다. 한 가지 역할에 고착되면 성공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생각하지 못한 역할을 맡게 되면 내 능력을 더 키워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스스로 평가하는 나 외에 또 다른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나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의 경우 수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철벽같이 수비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을 막으면 막을수록 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나도 골을 차고 싶다며
골대를 벗어나 공격에 참가하면 수비가 소홀해져 팀이 패배하는 요인이 됩니다. 주어진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대를 받고 역할을 할당받는 것은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때로 현재 당신의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역할도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특별히 발탁된 것이므로 사명으로 여기고 그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곧 당신이 상상했던 미래와 만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요구는 본래의 자신에 또 다른 자신이 더해지는 왠지 모르게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이 새롭게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역할이니까 내가 아닌 모습이 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반론하지 말고 과감히 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역할의 이점이 아닐까요? 역할을 하는 것은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깨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영업부에 배치되었는데 판매 전화를 건다거나 상대방을 만나서 세일즈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합시다. 못하기는 하지만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수한 영업맨이라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의 자신과 그 역할을 연기하는 자신을 분리시키면 어째서인지 몰라도 희한하게도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반드시 당신 것으로 만드십시오. 사람을 만나다. 운은 사람이 가져다 준다. SNS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에 운의 사랑이 커집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수입도 안정되고 시간의 여유도 많고 국내외의 다양한 지인들이 사는 내게 친구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오루 씨는 이제 은퇴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세계를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책도 TV도 인터넷도 정보원으로서 훌륭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처럼 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가끔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나쁜 본보기의 사람들도 만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만 만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이자 사람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됩니다. 누구든 나쁜 인연에서부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은 단독으로 다니는 일이 없으며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운은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것은 운을 주고받는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의외의 인연이 생기고 의외의 전개를 발전시키는 것은 운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높인다. 뇌는 칭찬을 좋아한다. 내 분야에서 성공한 나는 아직 성공을 향해 달리는 친구나 지인에게 사업에 관한 상담을 자주 해줍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 인간관계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 그들의 고민이나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생각만큼 잘 안 된다. 실수가 빈번하다. 라이벌에게 항상 진다. 주변 사람들이 좀처럼 도와주질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아상이 너무도 낮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주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 무언가의 방해를 받기 일쑤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상상력도 약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기를 상상하는 것보다 잘 안 될 것을 상상하니 실수와 실패가 많아집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도 좀처럼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힘이 적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마음속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품거나 합니다. 그런 습관은 가능한 빨리 고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가능한 많이 발견하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느냐고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인간의 뇌는 주어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카지마 씨는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칭찬했다면 뇌는 나는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는 자아상이 낮은 사람도 남을 칭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칭찬한 상대방도 기뻐하니 굉장히 멋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자아상까지 높일 수 있다니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뇌 트레이닝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을 험담하면 뇌는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 성장의 향기. 나는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믿음의 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법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은 강합니다. 특히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더욱 강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에서 어떤 모토나 신조, 신념 등이 확고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가는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던가 과거 실수에 얽매여서 나는 못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신을 부정하면 희망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해도 자기 자신만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 버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경험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운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줍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장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그런 사람은 점점 더 기회를 잡기 쉬워집니다. 믿음은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진흙을 보기보다 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선을 낮추고 마음도 낮추면서 발 아래의 진흙을 보기보다 하늘을 올려보며 별을 보는 것이 분명 우주의 힘을 나누어 받기에 유리합니다. 발견하다. 작은 발견으로 운명의 흐름을 바꾸다. 100% 우연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없습니다. 평소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우고 직감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작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습관이 쌓여 우연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발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같이 걸어도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새로 오픈한 카페를 발견하거나 길모퉁이의 중국 요리집이 냉면을 팔기 시작했다는 쪽지를 보거나 인파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는 등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작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면 뭐지? 잠깐만 하고 멈춰서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커다란 기회를 붙잡습니다.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우고 직감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작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러는 중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만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커다란 만남을 위해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만남이 나의 인생과 운명을 크게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엘튼 존과의 만남입니다. 그의 노래와의 만남이 그와의 첫 만남입니다. 고향인 시마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마하의 세일즈맨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연수차 하마마츠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마마츠 상점가를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레코드 가게에서 엘튼 존의 유어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노래는 너의 노래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나로서는 무엇에 관한 노래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음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공명과 가수 이름을 묻고 앨범을 사서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거는 디스크판이고 다음 달에 정식 발매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한번 앨범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의 두근거리던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엘튼 존의 골수 팬이 된 나는 앨범이 나올 때마다 구매해서 레코드가 닳아 빠질 때까지 몇 번이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앨범이 아닌 실물을 만나고 싶다. 엘튼 존이 부르는 유어송을 직접 듣고 싶다고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일본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티켓을 사고 회사에 휴가를 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사카의 후생연금회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튼 존을 보고 곡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처럼 아름다운 곡을 나도 언젠가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의 가요제에 나가 그랑프리를 받고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내 인생의 고비마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서 나를 또 다른 무대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드디어 엘튼 존과 알게 되어 그의 집에서 개최되는 유명 인사들의 파티에 매년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는 빌 게이츠 등의 사업가와 빌 클린턴과 같은 정계인, 덴젤 워싱턴과 윌 스미스, 우마 서먼 등의 영화배우, 저스틴 팀벌레이크 등의 아티스트, 나오미 캠벨 등 슈퍼모델, 스포츠 선수와 F1 드라이버까지 유명 인사 중에서도 최고의 인사들이 모여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하마마츠 레코드 가게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들었던 곡이 나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와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작은 발견의 폭풍을 일으킵시다. 당신의 인생이 말도 안 될 만큼 여유로워지고 행운이 가득해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놀다. 당신은 잘 놀고 계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신나게 노세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순조롭게 풀립니다. 사업상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차이를 몸소 느낍니다. 그중 하나가 놀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놀 줄 아는 능력이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보다 놀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놀자, 즐기자,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만 한다면 얼마든지 잘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놀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노는 것이 그 무엇보다 재미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평소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일수록 어쩌다 놀면 재충전이 되어서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놀 수 있는 것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의 문제지요. 놀거나 즐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일 이외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흥미를 가지거나 의지하거나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은 전혀 못하면서 놀이 정보만 많으면 곤란하겠지만 일을 확실히 하면서 독특한 놀이 정보나 경험까지 풍부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아 일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는 운을 줍니다.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해 같이 있으면 즐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 단순한 놀이의 틀을 뛰어넘어 플러스 알파가 전해지는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운도 지나가다 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종종 즐겁게 놀다가 생각지도 않은 기회를 붙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던 호텔에 우연히 유명 기업의 사장님이 묵고 있었는데 풀장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함께 일을 하게 된 적도 있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찾아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회사의 이벤트에 출연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 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에 친한 친구 250여 명과 함께 전 객실에 욕조가 있는 올 스위트룸을 자랑하는 실버 윈드라는 호화 여객선을 통째로 빌려서 2주간 지중해 크루즈에 갈 예정입니다. 모나코에서 시작해 아말피, 살데니아 등지를 방문하고 기항지인 피렌체에서는 우피치 미술관을 빌려서 파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일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저는 항상 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